로빈이 라피트에게 패배하게 됨으로써 밀짚모자 1단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은 다시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루피 다음은 내가 하게 해줘 라고 말했고, 부상을 치유하고 있는 우솝은 곁눈질을 하며 프랑키를 보며 저놈 내가 졌을 땐 표정에 변화도 없더니 로빈이 지니까 저렇게 분노하다니, 프랑키 저놈 설마 로빈을 최근 들어 많이 붙어 다니긴 했다만 이놈 친구는 무시하고 여자친구만 챙기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며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솝의 상처가 벌어졌고 초파는 다급한 목소리로 우솝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무 흥분하면 상처가 벌어진다고 라고 말했고, 우솝은 초파에게 프랑키 저 녀석 로빈이 지니까 유독 흥분한 것 같지? 라고 귓속말을 하였고, 초파도 프랑키를 보며 그러게 프랑키가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키와 로빈은 일부 시절부터 썸씽이 있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썸녀가 당한 프랑키는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물론 동료도 소중한 존재임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출전이 결정되었고, 검은수염 해적단 측에서는 피사로의 출전이 결정되며 피사로와 프랑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피사로는 과거 한나라의 왕이었으나 폭행과 범죄를 일삼았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며 피사로는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정 왕이라고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에는 성격이 많이 착해졌으나 과거에는 오뎅도 혀를 내두를 만큼 다혈질적인 성격과 난해한 패션을 선보이며 워터7의 문제아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의 대결은 폭군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로빈이 라피트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한 상태였고 재빠르게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통성명도 없이 프랑키 장군으로 변신하며 전력을 드러내며 곧바로 피사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프랑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거참 성격이 급한 친구구만, 앞에 계집이 당하는 걸 봐서 그러냐 라고 말하며 프랑키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 수플렉스를 사용하여 피사로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예상외로 큰 데미지를 입은 피사로는 당황하였고 자신도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섬섬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라피트가 만들어낸 공간의 섬과 융합하였고, 단번에 피사로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서 대포를 꺼내서 프랑키에게 쏘아버렸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를 보며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어째서 대포를 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 공간을 만든 놈은 검은수염 해적단이다. 아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스테이지를 설계한 것 같군. 확신할 순 없지만 저놈의 능력은 드럼왕국의 와포르나 카폰의 갱배지와 비슷한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피사로가 대포를 쏴대자 분노하며 공정한 맵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피사로는 이곳은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해적끼리의 싸움인데 스포츠 경기라도 하는 줄 알았나 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프랑키에게 미사일을 발포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불평불만할 시간에 피사로와의 대결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느꼈고, 프랑키는 거대한 검으로 피사로의 미사일을 베어버린 이후 공중으로 점프한 이후 거대해진 피사로에게 장군포를 사용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재수없게 피사로가 미사일을 발포하려던 타이밍에 프랑키의 공격이 날아왔기에 피사로의 미사일은 피사로의 바로 앞에서 터져버렸고, 피사로는 프랑키의 장군포와 자신의 미사일에 동시에 타격을 당하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피사로는 자폭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티치는 매우 분노하며 저 멍청한 자식, 자기 공격에 자기가 당하다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폭소하였고 프랑키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최고 기술이자 백수해적단의 토비로포 사사키를 쓰러뜨린 레디컬 빔을 사용하여 피사로의 얼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정신을 반쯤 잃게 되었고 결국 피사로의 섬섬열매의 능력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피사로를 잡고 장군 스플렉스를 사용하여 피사로를 땅에 처박는데 성공하였고, 프랑키는 피사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프랑키가 피사로를 꺾는데 성공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3포인트를 획득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1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밀짚모자 일당이 1포인트를 더 얻게 된다면 검은 수염 해적단 측은 티치가 출전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확실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남은 인원들을 살펴보았고 바스코샷, 산우언울프, 카타리나 데보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확실한 승리를 원했고 지금 타이밍에 아오키지를 내보내는 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티치는 루피는 자신을 상대할 것이 뻔하며 그나마 강한 조로가 이미 출전했기에 밀짚모자 일당에서 누가 나오든 아오키지를 상대하여 이길만한 인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아오키지에게 이봐 쿠잔, 이번에는 네가 나가라. 나는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고 라고 말했고, 쿠잔은 남은 밀짚모자 일당을 살펴보며 밀짚모자가 지금 나올 리는 없고 해골, 여자, 사슴 저 녀석들이 나올 리도 없다. 그렇다면 검은다리 저놈이 내 상대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대가 쌍디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 측에서 아오키지의 출전이 결정되자 밀짚모자 일당은 아오키지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녀석 무지 강한데 저 녀석을 잡으려면 나나 조로는 나서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쌍디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의 생각도 일치했고 우솝은 야 그러면 차라리 기권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버리는 셈치고 쌍디가 다른 간부를 잡아주면 되잖아 라고 주장했고, 초파는 겁을 먹으며 뭐 그러면 누가 저 괴물을 맡아, 난 얼려지기 싫다고 라고 소리쳤고, 부룩은 요호호호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희생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정색하며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질 생각을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에겐 나보단 약하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요리사가 있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쌍디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 이후 누가 너보다 약하다는 거냐, 마리모 자식이, 이번 경기는 내가 나가겠다. 시작 전부터 패배를 생각하는 해적이 어찌 대의를 이룰 수 있겠냔 말이다. 불만 없지 캡틴 이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자신이 출전해도 되냐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다녀와 쌍디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쌍디의 진출이 확정되며 쌍디 vs 아오키지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아오키지는 쌍디가 자신의 상대가 된 것을 보며 역시 네가 나올 줄 알았다 검은다리, 하지만 나를 상대로 판을 벌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해군 대장까지 올랐던 놈이 해적이 된 건 부끄럽지 않나, 정의를 짊어진 정의의 상징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꼴이라니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웃으며 해적이란 게 원래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따위를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쭉 들이킨 이후 담배를 땅에 던져버리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그래 해적끼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앞에 있는 적부터 섬멸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마린포드에서는 좋게 봐줘도 애송이를 못 벗어났는데 와노쿠니에서 로쿠규를 쓰러뜨렸다고 들었다. 과연 얼마나 강해졌는지 볼까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쌍디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순식간에 불을 사용하여 얼음을 녹여버렸고, 이따위 공격은 이제 안 통한다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푸른 불꽃을 피워낸 이후 정강이사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복부를 노립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견문색 페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쌍디의 다리를 얼려버렸고, 쌍디 역시 무장색 폐기와 불을 사용하여 얼음을 깨부수며 아오키지와 쌍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오키지는 쌍디가 과거보다 성장을 느꼈으나 아직은 자신에게 닿기는 이르다고 판단하며 해군 대장을 꺾을 만한 실력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번 스테이지는 너에게 이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쌍디가 로쿠규를 꺾은 데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디는 1대1로 로쿠규를 꺾진 않았고 야마토와 징베의 도움을 받고 로쿠규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아오키지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로쿠규를 잡았다는데 의구심을 품는 건가
내가 실력이 해군대장급에는 못 미칠 순 있지. 하지만 원래 전쟁은 결과가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도 정해져 있다. 너희들의 패배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과거 자신의 최고 기술이었던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노렸으나 아오키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쌍디는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자신의 새로운 기술인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마치 먹잇감을 찾는 상어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아오키지의 복부에 정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멀리 날아갔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꽤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쌍디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쌍디에게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쌍디를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가까스로 아오키지의 기술을 피해냈고, 아오키지는 이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채를 사용하여 쌍디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후 쌍디의 오른다리에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쌍디의 오른다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굳이 아오키지가 쌍디의 오른다리를 공격한 이유는 쌍디의 주무기가 오른다리라고 판단하였고, 오른다리를 무력화시키면 사실상 자신의 승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